안녕하세요.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6일 날 트윗한 사진 한 장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진 안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고독한 전쟁을 혼자 치르고 있는 그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진은 지금 보니까 이런 감옥에 제일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이 사진에는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 얼굴도 있고요. 앨리 콜더 전 법무장관도 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있고요. 로버트 뮬러 특검도 있고, 또 존 포데스타 힐러리 캠프 선대 본부장도 있네요.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도 있고, 또 힐러리가 수양딸로 불리는 우마 에버딘도 있고, 또 힐러리도 있네요. 그리고 제임스 클래퍼 전 DNI 국장, 전 국가안보국장도 있고,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바마 정부 산하에 있던 딥스테이트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진을 트윗하면서 기고한 제목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Now that Russia collusion is a proven lie, when do the trial for treason begin? 이렇게 트럼프가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은요, 지금 러시아와의 공모는 입증된 거짓말이 되었는데 반역죄 재판은 언제 시작되나,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기고해 놨어요. 이 말의 내용은 범상치가 않은 말이에요. 이것은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이에요. 그가 말 한마디는 전 세계가 움직이는 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트윗에 이렇게 올려놨다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다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진의 내용이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정치 경제 얘기 사진이 아니고, 지금 전 정부에 있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들을 다 교도소에 넣겠다, 이런 반역죄로 또 넣겠다, 이런 아주 정말 굉장히 파급력이 클 수 있는, 또 문제가 심각할 수 있고 국제정세가 요동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은 자기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기가 스스로 내려왔지만, 미국 대통령들이 퇴임하고 나서 교도소를 가는 역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지금 클린턴 대통령, 힐러리 대선 후보, 민주당 후보, 또 오바마 대통령, 이런 최고의 권력 기관들을 다 이렇게 교도소에 넣는 사진을 올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진들을 자기가 우습게 장난삼아 올릴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자신의 계정에. 그런데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사진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통령에 대한 반역죄라면 그들이 쿠데타를 주도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미국에서 무슨 쿠데타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물밑에서는 엄청난 지금 권력 암투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권력 암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어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 방송을 통해서 모든 물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화폐 패권 전쟁, 이것에 대한 실상을 다 공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국가 반역죄라는 것은요, 어느 나라나 국가를 전복하려는 그런 간첩 행위라든지, 또 국가 원수를 시해하려는 쿠데타 음모, 이런 것들은 반역죄니까 당연히 사형에 처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서 반역 재판이 언제 시작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저들의 혐의가 다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힐러리 전 국무부 장관,
그가 힐러리가 자기가 그 장관 시절에 미국 우라늄 20%를 러시아에 넘긴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반역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것을 조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힐러리 그 남편이죠. 전 클린턴 그 대통령이 자신의 그 재단에 러시아 기업인들로부터 9명이 되는 기업인으로부터 그 총 1억 4,500만 불을 지원받은 그 혐의가 있는데 그 혐의도 그 반역죄에 해당되는 그런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대한 쿠데타 음모 혐의는 지금 사실 그 미국 국가정보국 NSA 국장인 마이클 로저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11월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그러니까 12월경이에요. 그때 트럼프 타워를 직접 찾아가서 트럼프한테 당신의 지금 트럼프 타워가 도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놀랬죠. 그 다음날 그 관료들과 그 회의를 주재하는 회의장이 자기 그 트럼프 타워였는데 거기서 뉴저지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으로 옮겼어요. 옮기고 났으니 이제 트럼프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자기를 도청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의 트윗에다가 버락 오바마가 나를 도청했다고 트윗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이면서 정치가인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당대 최고의 지략가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트윗에 올리는 것은 지금 이 시대 미 주류 언론사들이 다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거기를 상대하지 않고 인터뷰도 응하지 않아요. 자신의 그냥 트윗 계정에다가 지금 올려요. 그러면 그 트윗 계정은 전 세계로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혼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왜 도청을 했을까요? 먼저 결론적으로 보면 그 가짜 러시아 스캔들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함께 조작해서 트럼프의 탄핵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원의원 린지 그레엄이 이 사건에 대해 강력히 특검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러시아 스캔들 담당 수사관이었던 피터 스트럭, 그 피터 스트럭의 내연녀인 리사 페이지. 그러니까 그 리사 페이지는 당시 FBI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 안에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포로스가 모두 알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포로스라 그러면은 The President of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그 당시 오바마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가짜 러시아 스캔들 조작 사건을 처음부터 직접 개입한 증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제 특검이 추진되고 앞으로 이 조사가 일어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다 뒤집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 그들은 그 글로벌리스트들인데 그들은 전 세계에 이렇게 지금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3차 세계 대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그 굉장히 그 뭐랄까 위급하고도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에요. 미국 역사상 이런 그 대통령이 그 감옥에 가는 이런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러한 그 내용의 사진을 트윗할 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진에 보면은 로버트 뮬러 특검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거기에 들어가 있냐면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과 러시아의 공모 의혹을 수사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 로버트 뮬러 특검이 22개월간 수사를 했는데 증거를 그러니까 1%도 찾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할 때 몇 개월 수사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증거 자료들이 다 나올 텐데 안 나왔다면은 이미 그 로버트 뮬러 특검이 그것을 공포했어야 돼요. 그런데
22개월간 감추면서 이 수사를 끌고 왔어요. 뭔가 시간을 조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안에 많은 사건들이 지금 이 시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로버트 뮬러도 그 악당이라는 같은 패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지금 다시 특검을 도입하게 되면 그도 조사 대상이 된다는 거죠.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 정가와 미국 국민들은요, 지금 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 보고서 결론을 담은 4쪽짜리 요약본으로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어요. 왜냐면요, 지난 3월 22일 날 그 뮬러 특검이 조사한 보고서를 연방 법무부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가 무려 22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들어간 비용이 무려 2,500만 달러가 소비됐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이 요구한 그런 그 서면에 거의 100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그 서류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사하고도 증거가 단 한 가지도 나오지 않았다면 이것은 그 뮬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 내통한 사실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인데 이것을 22개월을 킵하고 있었다? 이것은 지금 그 뒤에는 트럼프를 음해하려는, 그러니까 탄핵시키려는 그 세력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검 뮬러가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을 괴롭혔어요. 왜냐면 그 대통령 트럼프의 측근인 폴 매너포트 전 선대 본부장이죠. 그 사람을 비롯해서 거의 그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34명이 기소되고 또 기관이 3곳이 기소됐어요. 자, 그래서 이 보고서를 지금 22개월간에 나온 그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그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는데 그 법무부 장관이 다 이렇게 검토한 후에 트럼프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그 보고서를 4쪽짜리로 요약해가지고 연방의회에 통보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미 주류 언론사들이요, 트럼프를 탄핵시키려고 가짜 러시아 스캔들을 가지고 매일같이 융단 폭격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거의 58% 이상이 트럼프가 이 범죄가 있구나, 저 대통령인데 범죄가 있구나, 탄핵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뮬러 특검의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트럼프가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를 그 국민들이 보고는 또 더군다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음해하려고 음모했다면은 지금 미 주류 언론사들이 국민을 우롱한 처사가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그 언론사들의 배신감과 그 불신의 파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요, 그 트럼프를 반대하는 앤티 그 언론사들인 그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뭐 이런 데서는요, 지금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특검 수사하는 동안에 그 대면 조사하는 그 뮬러 특검하고 대면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말하는 가운데서 위증의 덫에 걸릴 수 있는 그 대면 조사 자리에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가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라고 하원 정보위원장도요, ABC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뮬러 팀은 대면 조사보다 대통령의 서면 답변에 의존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질렀기 때문에 트럼프가 걸리지 않고 지금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그 일이 있고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CNN에서는 또 한수를 더 떠가지고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가 벗겨졌다는 응답자가 안 벗겨졌다는 응답자가 56%, 벗겨졌다는 응답자는 56%보다 낮은 43%다. 이렇게 발빠르게 보도하면서 지금 윌리엄 바 그 법무부 장관이 그 특검 보고서 요지 공개한 거는
대중에게 별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참 정말 기가 막히죠. 더군다나 또 CNN이 지금 그 4월 1일자에 보면 러시아 스캔들 조사 보고서에 대한 그 2020년 그 대선의 영향은 0%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TV에서 자기들이 그 0%라는 것을 공개했어요. 지금 미국 정가나 미국민들은 다 뒤집어지고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는데 이 CNN 뉴스에서는 그 전혀 2020년 대선하고 영향이 0%라는 거야. 1%도 안 된다는 거야. 자, 트럼프 대통령을 끝까지 방해하려는 물타기 수법이에요. 참으로 부패한 정치인들과 한 패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정치 언론 집단들이. 그러니까 한심하고 유치한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구 전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 지구촌 전체가 가짜뉴스로 완전히 썩어서 진동해요, 냄새가. 자, 이미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의 시청률이 미국에서도 50% 감소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아마 앞으로 더 내려갈 거예요. 더 내려가고 두고 보십다. 더 내려가고 이제 아마 거의 그 언론사들이 운영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밀러 특검의 조사 결과는 무려 2년간 이루어졌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2년 동안 시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죄부를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완전히 그 혐의를 벗어났다. 사법부에서도 인정하는 혐의가 벗어났다. 그래서 그가 사진으로 기분 좋은 사진, 자기가 아주 승리했다고 이렇게 사진을 게재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하고 공화당은 트럼프 재선, 2020년 재선 성공에 확신에 차가지고 지금 축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그 밀러 특검이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추가 조사해야 되고 또 그것을 다시 청문회 불러가지고 다 지금 확인을 해서 다 꺼내서 다시 조사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좀 한심해요. 왜냐면 그 밀러 특검도 민주당이 세운 거예요. 그럼 러시아 내통 혐의를 찾아서 트럼프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 밀러 특검을 세웠는데 그 밀러 특검이 못 찾았잖아요. 2년 동안 조사해도 한 가지도 못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 밀러 특검도 웃기는 게 지금 와가지고 그 러시아 내통은 못 찾았는데 뭐 다른 사법방해 범죄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확실히 단정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다고 이렇게 그 법무부 장관에게 그 자기 보고서를 넘겼어요. 이거는요 검찰 특검이라는 그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직무유기. 왜냐면 특검이 2,500만 불을 들여가지고 2년 동안 조사했는데 자기가 못 찾아내고 그 사법방해되는 범죄도 자기가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다. 내가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좀 이걸 결정해 주세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건 정말 특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민주당이나 정치 언론 집단,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은 지금 완전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지금 트럼프가 그 트윗에다가 사진을 올렸죠? 트럼프가 장난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일들이 엄청난 폭풍이 일어날 거야, 앞으로. 자,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아무리 파생공세 해봐야 이미 유권자들은요, 염증 느끼고 있어요. 더 이상 오히려 역풍으로 민주당은 다음 2020년 대선에는 거의 누가 나와도 당선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탄핵의 그 수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정말 전국의 주도권을 다시 잡았어요. 잡고 2020년에 그 재선에 유리한 고지에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을 맞이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뉴스를 통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요. 대통령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대선 유세를 할 때 서로 정치 공방할 수 있어요. 약점도 얘기할 수 있고 서로만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년이 넘게까지 끝까지 가짜 러시아 스캔들을 가지고 조작해가지고
그 오바마와 힐러리 전 정부 산하에 있는 모든 딥스테이트 또 메인스트림 그 미디어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끈질기게 물건어진다는 거는 이건 뭔가 그들이 조작해놓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으면은 거기서 당연히 정말 가짜 선거를 통해서 그 선거 위반을 하지 않고 법에서도 인정했으면 대통령이 됐으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힐러리도 자기가 졌으면 졌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자기가 트라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넘게 지금 트럼프를 붙잡고 그것도 가짜를 들고 모든 그 글로벌 시대에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융단 폭격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 뒤에는 그들이 계획한 일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 백악관 고문을 지냈던 그 스티브 배넌,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 그 대선 본부의 CEO를 했어요. 근데 그는 트럼프 대선의 전략가였어요. 그래서 그가 그 대선 당시에 트럼프에게 이렇게 그 전략을 하도록 했어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행 혐의, 또 그의 그 비리들을 들춰내고, 또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음모론, 그가 음모하고 있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네거티브 공세를 취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번에 이제 이번 달에 입을 열었어요. 그 스티브 배넌이 뭐라 그랬냐면, 이번 이 사건을 통해 가장 큰 피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입었다. 이제 그 트럼프가 짐승같이 그들을 보복할 거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나왔어요. 그 뒷배경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과 미 주류 언론사들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의 음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러시아 스캔들은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오바마와 힐러리 전 정권의 기득권층들이 음모한 증거들이 지금 모두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그 음모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자기들의 음모가 다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가짜 러시아 스캔들을 조작해서 트럼프를 탄핵하려고 했던 그 증거물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특검을 아직 도입하기도 전에 이미 그 조작했던 자들이 나와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략가인 트럼프는요, 그들의 음모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가 확보하고 있는 해외 정보 감시 도청 신청서의 기밀 해제 카드를 언제 사용할까 이렇게 관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것이 열리는 날에는 너희들이 전부 감옥을 보내는 그런 사인을 트윗에다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MBC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과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 좌파 언론들은 트럼프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반역죄로 사형감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트럼프가 3월 28일 날 팍스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딥스테이트들이 해외 감시법원에 낸 도청 영장 신청서 모든 문건의 기밀 해제를 할 거라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게 이제 화이자 그 애플리케이션 다시엣인데, 이것이 열리면은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기소가 예고됩니다. 아마 이 사건에 연루된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부 산하에 있던 법무부, CIA, FBI, 국가정보국, 힐러리 대선본부, 또 민주당 정국위원회가 완전 초토화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 자체가 존재하기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말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쿠데타는 미국의 쿠데타가 아니고 전 세계의 쿠데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패권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이 5G 시대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세가 요동치게 될 겁니다. 자, 이 두 대통령의 정치 분쟁의 한 단면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뒷배경의 핵심적인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물론 트럼프와 오바마의 사상과 이념은 트럼프는 애국주의의 그 내셔널리즘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바마는 글로벌리스트의 세계 정부주의 글로벌리즘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연준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바로 글로벌리스트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왜 트럼프를 탄핵시키려고 했냐면 그 문제의 답을 1988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1988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소개할게요. 자, 이코노미스트 표지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는 주체들인 빌더버그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지에 보면은 그해 또 그들이 정책을 예고하는 그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표지를 할 때 그 표지 내용 안에 그들의 그 계획된 것, 결정된 그런 사안들이 비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해석을 하면 그 일들이 다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 표지는 로스차일드 일가가 소유하고 로스차일드 일가의 사위인 동시에 빌더버그 클럽 회원이기도 한 존 미클트웨이트가 발행자로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30년 전에 1988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보면은요, 2018년 달러 붕괴와 대체 화폐 개혁 정책을 예고해 놨어요. 자, 그 표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0이라고 써있어요. 10 피닉스 2018년. 그 다음에 가운데 그 공집합의 기호가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그 독수리 같이 생겼는데 그것에다 목에다 이렇게 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독수리 머리에는 이런 그 권력, 그러니까 그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연류관 같은 걸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발 밑에는 보니까 달러를 갖다가 밟고 섰는데 달러가 불이 나서 불로 다 태워지는, 또 달러도 보이고 뭐 엔화 같은 것도 보이고 여러 그 지폐들이 보여요. 자, 거기 그것을 지금 다 불로 태우고 밟고 서 있는 그림을 지금 표지로 세웠어요. 자, 여기에는요, 모든 그들의 계획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먼저요, 지금 그 그러니까 공집합의 기호가 이렇게 있는 그 기호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로 해요. 그 공집합의 기호는요, 기호는 뜻은 아무런 원소를 가지지 않은 집합을 얘기하는데, 그 위에 보면 10이라고 써있어요. 10. 그 10을 상징하는 것은 그 1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수죠. 그러니까 열국,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을 상징해 모든 나라,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국의 통치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집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 단일 정부를 상징하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10 피닉스라는 것은, 피닉스는 그 봉황새를 의미해요. 봉황새. 그 봉황새라는 것은 이제 그 말하자면 봉황이라는 건 임금, 이제 왕들의 왕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10 그 피닉스라는 의미는 열국을 다스리는 세계 단일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정부.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저는 놀랍게도 이것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그 10뿔을 가진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42달 3년 반 일할 건세를 받은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이 되죠. 그 사람이 나올 것을 다 예고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풀면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모두가 이제 함축해서 다 나중에 얘기할 때 다 나올 겁니다. 이 예언이. 그런데 그 비밀을 풀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고 그 시기도 나오고 세계 단일 정부가 언제 세워지는 것까지도 다 나오고 이 모든 전자화폐가 언제 개혁이 일어나고 그것이 등장하는 것까지 다 성경은 이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것들과 다 함축해서 드릴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독수리 같이 생겼는데 그것이 독수리 같지가 않아요. 생긴 게 모습이 달라요. 자, 미국 정부를 상징하는 독수리를 좀 봅니다. 보면은요, 미국 정부를 상징하는 독수리는 달라요. 이렇게 머리는 하얗고 까마면서 다리는 이렇게 깃털도, 꼬리 깃털도 하얗고 이런데 지금 이 표지에 나온 그 독수리는 좀 거무뚝뚝하면서 좀 이렇게 음침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지금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자, 달러는 미국 패권국의 화폐예요. 그래서 세계의 패권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통화, 기축 통화로서. 그런데 그 달러를 다 불러 태운다는 것은 기축 통화, 미국을 패권국에서 붕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이 거무죽죽한 이 독수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그 건세를 받은 적부시도의 그 예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요, 자, 2018년이라는 이 연도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표지는 1988년도에 나왔는데 2018년이라면 무려 30년 후에, 앞으로 30년 후에 달러가 붕괴되고 대체 화폐로 전자화폐가 등장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그 4차 산업의 그 첨단 기술의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가 그 5G 시대에 일어날 그 시기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기존의 그 유형의 통화로 쓰이는 이런 달러, 지폐 통화가 무형의 전자통화인 전자화폐로 개혁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지구촌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그 초연결 금융사의 구조를 구축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은 그들이 지금 화폐 개혁과 세계 정부 수립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힐러리가 2016년에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써 지금 이 계획에 차질이 빚게 된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글로벌리스트가 아니고 애국주의였기 때문에 글로벌리스트를 배격한다고 그는 그 유엔 총회에서 아예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의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눈에 가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달러를 붕괴시키고 미국의 패권을 붕괴시켜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다시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미국을 다시 전 세계 패권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다시 세우겠다고 트럼프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자, 이러니 지금 그들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된 날부터 시작해서 트럼프를 탄핵시키고자 하는 그 음해가, 그 음모가 계속 지금까지 물고 늘어진 거예요. 지금 보세요.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미 주류 언론사들은 트럼프 아직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혐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니, 국민들도 아직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2020년 재선에 그 지금 보고서는 아무 영향력도 없고 0%라고까지 얘기해요. 자, 이게 속아 웃을 일이에요.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 체이스 매너턴 은행 총재였던 그 데이빗 록펠러가 증거한 말이 있어요. 그도 글로벌리스트예요. 그가 증거한 말에는 우리는 전 지구적 변혁의 세기에 와 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경제 위기를 일으켜서 모든 나라가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데이빗 록펠러가 증거해놨어요.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각자의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문제가 지금 운명이 걸려있는 지금 정치 게임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하고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자, 이 치킨 게임 방송은요, 세계 정치 경제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물밑에서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트럼프와 새로운 화폐 개혁을 추진하려는 연방준비은행 FRB의 그 기득권층들과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마지막 화폐 패권 전쟁의 실상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이미 기축통화의 기능을 상실한 달러와 같은 유형의 화폐에서 새로운 무형의 전자화폐로 전환하는 연준의 화폐개혁 정책을 추진하라는 거예요. 이 정책의 핵심이 바로 다가올 5G 시대에 2차 세계대 공황과 화폐 패권 전쟁을 인위적으로 유발시키기 위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전쟁의 결론은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연준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양적 완화와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노예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인류 최대의 현안이 될 거예요. 치킨게임 1탄을 보시면 지금 2탄에서 전개되는 애국주의 트럼프와 세계정부주의 연준의 기득권층들과의 그 폭풍 전야와 같은 화폐 패권 전쟁의 내막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3편에 전개될 것도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분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못하기 때문에 제가 나눠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거하면서. 이제 곧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나타날 땐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2020년 재선에 기선을 잡은 트럼프가요, 연준의 회계감사를 추진하려는 여론 조성에 좋은 타이밍이 왔어요. 자신의 재선 성공에 푸른 등이 켜진 거예요. 자, 이제 기밀 해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트럼프 손에 글로벌리스트의 운명의 날이 가까워 있어요. 2019년은요, 글로벌리스트인 오바마 정부를 따르는 미 주류 좌파 언론사들과 그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한국 좌파 정부와 좌파 언론사들의 붕괴를 예고합니다. 아마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상과 이념이 다른 좌파와 우파 정부들의 치열한 내전이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애국 국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합니다. 지금 가짜 언론들이 보도하는 가짜 뉴스로 국내외 정치 경제 동향을 분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트럼프와 연준의 두 정부의 치킨 게임을 경제 정책의 분쟁으로 보지 마시고 정치적 분쟁의 핵심 원인의 그 뒷 배경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전 세계인들을 노예화하는 제도의 부활을 위한 새로운 화폐 개혁을 추진하려는 기득권층들의 동향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공산화로 식민지화되느냐 마느냐의 운명이 걸린 게임이기 때문이죠. 다가올 5G 시대에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가 예측 불허해 험난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치킨게임 3탄에서는 다가올 5G 시대에 실행하게 될 새로운 화폐 개혁의 실상을 공개할 것입니다. 치킨게임의 방송 취지는 마지막 화폐 전쟁의 전모를 밝혀서 다가올 경제대 공황과 화폐 전쟁의 정확한 시기를 공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기축통화가 무엇이며 더욱이 두 정부 중에 과연 누가 5G 시대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할 것인가, 그 답을 찾아 제시할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이스라엘의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통해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을 노예와 제도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비밀을 풀 때 최후의 바벨탑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계획으로 5G 시대의 2차 세계대 공황과 중동전쟁을 유발시키는 정확한 시기가 공개될 것입니다. 다가올 인류 대재앙의 대안책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길 바랍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